지난 한 주 동안의 코스피로의 쏠림이 대단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 이제 90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둘러싼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지금 현재 뉴스도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연초 효과 확산 우위의 움직임 속에 오늘의 기회 주인공을 찾아가는 여정이 매우 즐거울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기회들 좁혀보시죠. 먼저 프리마켓 시세에서 나오고 있는 힌트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 강세 움직임 좀 더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의 강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반도체 투톱으로 다시 한번 쏠림 현상이 나옵니다. 1월 8일 반도체 투톱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쉬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오늘 다시 달려갈 수 있을지 지금 하이닉스가 2%까지 고점 돌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단에서의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면서 양극화된 움직임이 다시 한번 온도차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쉬는 흐름, 코스피는 1에서 5위까지 봤을 때 반도체 투톱과 현대차로 거래가 쏠리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해서 CES에서는 명확하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임원 입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정 시점은 아니지만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며 지금 현대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까지 모두 다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산업재료의 수급 회복이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 가깝게 오름세를 보이며 오늘도 신고가 영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3%의 강세로 미국 시장에서의 원전주들 대거 강세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그 훈풍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HLB, 바이오주 안에서도 유독 상승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쪽으로는 모두 다 하락 움직임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 안에서 본다면 역시나 지수단에서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지난주 고점 돌파 있었던 한화시스템 강세고요. 지금 전력 관련해서도 변압기, 원전 모두 다 전력만 관련된 종목들이 미시장에서 워낙 좋았어서 구리 가격 상승과 더불어 전선주들까지 강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더불어 수술 로봇 관련해서 고영 큐렉소 강세고요. KH바텍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로의 납품 소식으로 두 자릿수의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력주에 대한 재평가 시점에서 미국 시장에서 날아오른 종목들, 오늘 우리 시장에 훈풍 이어받게 되면 그 안에서의 종목들 픽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재료가 됐던 건 메타에서는 이제 원전으로, 오픈 AI는 태양광으로 저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력망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테라파워, 오클로, 비스트라와 협약을 잇따라 체결했고요. 미국 오하이오주의 이제 데이터 센터 프로메테우스, 메타에서 지금 마크 주크버그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메타의 장기 AI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던 그 프로젝트인데요. 그 데이터 센터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해서 3사와 모두 손을 잡게 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2035년까지 에너지는 최대 6.6기가와트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1기가와트는 100만 가구에 달하는 전력 공급이 가능한 시점이니까요. 어마어마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 다 제치고 미국 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전 전력 구매자로 메타가 등극했다라면서 이번 프로젝트, 이번 협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는 이제 소프트뱅크와 스타게이트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SB에너지라는 지금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태양광, ESS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까지 누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과 손을 잡으면서 1조 원 넘게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메타 관련 내용 앞에서 3사와 손을 잡아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협력 내용을 명시한 내용인데요. 비스트라는 지난 금요일에 10% 급등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하이오주, 펜실베니아주 3개의 발전소가 2030년에 가동 예정인데요. 2.1기가와트의 에너지 확보 예정되어 있고요.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이 창업 회사로 알려지게 되면서 세운 회사로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 원전 관련해서도 가장 관심주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비상장사인데요. 690메가와트의 전력 생산 가능한 나트리움 원자로 개발 지원에 테라파워와 손을 잡게 됐다라는
있다라는 내용 전해졌고요. 이 에너지는 2032년 초에 전력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35년까지는 8개의 나트리움 유닛까지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비스트라와는 개별적으로 3곳의 발전소 납품을 전력 공급을 위해 손을 잡는 겁니다.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오하이오주의 카운티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세우게 되는데요. 이것 역시 2030년 초에 가동 목표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2030년에 원자력 공급,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3사가 손을 잡게 됐다라는 이런 맥락을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장 원전 관련 종목들이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앞서 보신 비스트라까지 주인공들 중심으로 급등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과연 이번 주에 9만 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10% 주간 상승을 보인 두산 에너빌이고요. 현대건설 역시 주간 단위로 9%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산업재 안에서도 원자력 ETF 쪽으로 자금이 다시 한번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지고 있는 이 시점, 게다가 한국형 모듈형 SMR 관련해서도 이제 곧 명확한 가이드라인 나올 것이다 라는 뉴스들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SMR 관련해서 삼성물산, DLENC, 그리고 대표는 역시 현대건설 되겠죠. 움직임들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압기의 경우에는 지난 12월 말에 급격하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 급반등을 주고 있는 추세인데요. 주간 단위로 2주 연속 상승하면서 HD 현대일렉트릭 상승했고요. LS 일렉트릭은 주말 사이에 유럽 쪽으로의 수주 소식까지 반갑게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서 전선주들도 함께 봐야 할 대목이고요. ESS 관련해서도 지난주에 분위기가 좋았었던 종목들 많았었습니다. 더불어 미국 시장에서 날아오른 블룸 에너지의 급등 움직임, 여기에는 SOFC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연결고리가 깊은 비나텍과 지난 한 주 동안의 변동성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며 비나텍보다 안정적으로 올라온 범한 퓨얼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코, S퓨얼셀, SK 이터닉스까지 펀더멘털 탄탄한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체인 여기까지 보고요. 시세 보겠습니다. 주인공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테슬라 쪽으로까지 손을 잡으면서 전력원 공급에 빅테크와 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스터빈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 주 9만 원 돌파 시도 움직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대건설도 2.7% 현재 프리마켓 시세 상승 중입니다. 지난주에 우진, BHI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현재 자리에서 우진은 5%까지 고점 돌파가 이어지면서 장중 탄력 더 이어받고 있습니다. 정규장 기대해보죠. 두 번째는 반도체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론은 지난 금요일에 정규장에서 이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최고가 행진을 보여줬습니다. $350 안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증권사 IB에서는 $400까지도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반도체 투톱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자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고점 돌파 이후에 수급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의 주가를 탄탄하게 이끌었던 건 역시 지난주에 나왔었던 메모리 가격 1분기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4분기에 디램 가격이 45에서 50%까지 가격 상승을 이뤄냈는데요. 이번 1분기에는 이보다 더 탄력적인 55에서 60%까지 이 디램 범용 고정거래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를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 서버용 메모리 이 공급과 관련돼서 쇼티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디램 가격 상승의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올해에는 학습과 더불어 추론까지 조금 더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메모리 수급난이 탄력적으로 더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추가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주에 수급이 조금 꼬였었죠. 고점 돌파가 이어졌던 반도체 투톱 고점에서 개인들이 수급을 다 받아내어 가고 외국인들이 파는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8일에 144,500원을 경신한 삼성전자의 최고가,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음봉을 기록하면서 2조 원 넘게 외국인들은 주간 단위로 삼성전자를 던졌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주간 단위 상승이지만 외국인의 매도는 1,300억 원으로 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8일에 고점 경신 역시나 78만 8천 원으로 나왔고 지금 현재 움직임으로는 다시금 반등을 도모하는데 이들 오늘 수급이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프리마켓 시세에서 워낙 뉴스가 많아서요. 이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과 덴마크 그리고 덴마크와 함께 지금 3자 회담이 나올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린란드와 관련돼서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반영되고 있는 구간. 여기에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회의 예정되어 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자주국방 이슈는 계속적으로 힘 받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확대돼서 우주항공으로 열어서 보면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기업 가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내용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오늘도 세아페스텔 지주에 대한 리포트, 더불어 이녹스 첨단 소재는 스페이스 X에 3년 동안 핵심 소재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지며 두 자릿수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치 수출 내용으로 지난주에 좋았었던 음식료도 다시 보셔야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가능성으로 지금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20%, 현대글로비스의 경우에 10%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갖고 있거든요.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죠. KG바텍도 개별적인 뉴스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예고 하나 드리면요. 오늘 현대차 관련해서요. 지금 김동욱 부사장의 이 멘트와 시적절하게 개장 말미에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을 모시고 현대차와 관련된 로보틱스 밸류체인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와 관련돼서 이 내용 반영에 구체적인 집중 분석으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예상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까지 7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28%의 강세로 4,645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25% 950선에서의 출발 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예상 호가상으로도 전력, 그 안에서도 원전이 좀 빛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영향, 그리고 우리 개별 재료도 있잖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원전, 전력, 이 안에서는 지난주에 봐주셨던 SOFC까지 밸류체인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안에 원자력이 주인공 되겠습니까? 이번 주 기준으로 보면 원자력 주들의 주 초반 출발 상승세는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측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중후반부로 갈수록 혹은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본다면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전선과 전력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미국 본토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SMR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뉴스케일 파워 혹은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던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낙수 효과를 지금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기업들 다수가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국내 원전에만 조금은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만을 보시거나 아니면 변동성적인 측면을 좀 이용한 중소형주의 단기적인 전략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리 가격의 상승세가 여전히 지금 멈춰지지 않고 있죠. 이것과 가장 또 민감하게 또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전선주라서 저는 1순위를 전선주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전선주 안에서는 저는 계속 대한전선과 LS마린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2순위로는 전력기기인데, 전력기기는 사실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기업 모두 다 좋은 상황이라서 그냥 뭐 다 같이 담아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충원 대표님, 지금 원전 관련해서는
종목을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께 네. 종목 듣고 갈게요. 비츠로테크 주셨는데 네. 중소형 안에서는 이 종목으로 좀 더 기대 수익률이 높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단 비츠로테크가 사실 원전 쪽에 대한 사업도 있지만 우주항공 쪽에 대한 사업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부합하는 본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 일단 원전만 바라본다면 사실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제외하고서는 우진과 우진엔텍을 조금 많이 강조드렸는데요. 최근에 워낙 우주항공 쪽에 대한 관심도가 이번 주말 사이에 또 이란 사태에서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의 활용도가 또 한 번 부각이 됐었던 상황이라서 같이 조금은 겸업할 수 있는 비츠로테크가 어떻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9,500원 잡아드리겠고 목표가는 저는 12,000원 잡고 대응할 시에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거래 터졌었거든요. 12,000원까지 보자. 그런데 이충원 대표님은 또 두산에너빌리티를 주셨어요. 역시 대형주로 가자. 9만 원 돌파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가요? 네, 일단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시세를 네. 한번 품고 나서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올라가는 게 기존의 주도 섹터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클로라는 기업이 메타와 단연간의 전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일단은 7.9%대 상승이 있었고, 근데 메타는 오클로 외에도 비스트라나 테라파워와도 협업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AI 전력난에 원전을 4배 확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4조 원을 투자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원으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한국산 가스터빈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게시글에 일론 머스크가 사실이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xAI는 최근에 엔비디아 등의 지원을 받아서 29조 원의 자금을 조달을 받았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그러면 고평가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성장에 대한 가능성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첫 번째 목표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잡아도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충분히 더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만 원 돌파 10만 원까지 보시네요. 두산에너빌리티 들어봤습니다. 원전 두 분 다 주셨고요. 간단하게 현대차 여쭤보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 준비하면 누가 제일 수혜입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은 당연히 현대차가 가장 큰 수혜를 좀 볼 수는 지분 구조, 있겠지만 지분 가장 많은 쪽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좋은 쪽보다는 그동안에 요 며칠 부진한 쪽을 저는 오히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이번 CES에서 가장 화두는 아틀라스에 대한 평가였고, 네. 반대로 LG에서 선보인 로봇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실망감을 좀 보였던 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네. 감안을 해보면 강한 쪽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한데 개장 후에 저희 정규장 분위기 보면서 구체적인 전략 들어볼게요. 50만 원 모비스 전략까지 나오고 있는 리포트가 또 나오고 있네요. 자, 움직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지금 지수 쪽으로 4,640선 지지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찾으러 가시죠. 시장 문 열겠습니다.